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눌 이야기는 바로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깊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쓸모 있는 존재일까? 예전처럼 나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지금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이가 있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경험이 깊어지고 지혜가 쌓이는 만큼 이러한 마음은 더욱 깊숙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비단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상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삶을 시작하고 성장하면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하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동료들과 협력하며 조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마침내 가정을 꾸려서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소중한 자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이 예전만큼 크지 않게 되면서 문득 예상치 못한 불안감이나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 나의 존재가 점차 희미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하고 슬픈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감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젊은 시절의 역동적인 방식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훨씬 더 깊고 성숙하며 따뜻한 의미로 말이죠.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과 우리 자신에게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심도 깊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주변의 60세 이상 고령층이 다른 모든 연령대에 비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자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활동이 예전 같지 않고 간혹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점차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기준으로 독거노인 가구가 약 214만 가구에 달한다는 통계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숫자로 확인되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이 단순히 외로움이나 쓸쓸한 감정을 잠시 달래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행복감을 비약적으로 높이는데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학술 연구와 통계 자료들은 사회적 고립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우울증, 불안장애,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의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지속적으로 겪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무려 30%나 더 높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하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 단지 마음이 허전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고립감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근원적인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라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남은 여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사회적 연결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첫째, 작은 것이라도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그 대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예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우리의 소중한 경험과 삶의 지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조건 없이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큰 보람과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꼭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따뜻한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깊은 지혜와 다채로운 삶의 경험은 그 자체로 젊은 세대에게는 더없이 값진 자산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배움은 인간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동력이며 이는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흔한 격언처럼 평소 마음속에 품어왔던 관심 분야를 심도 있게 배우거나 전혀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강좌에 참여하거나 혹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여정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적 연결망을 건강하게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소통의 방식 또한 놀랍도록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랑하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안부를 묻는 것, 또는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옛 지인들과 연락을 재개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소통 방법입니다. 흔히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 기기가 우리를 넓은 세상과 연결해주고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꾸준히 높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현명하고 장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여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 다양한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다채로운 여가 활동은 우리에게 단순히 즐거움과 휴식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을 통해 교감하는 등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소중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새로운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가족 이외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지지 집단을 형성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이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긍정적이고 확고한 생각으로 삶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삶의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얻은 귀중한 지혜와 다채로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그야말로 값진 자산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고 우리가 깨달은 지혜를 겸손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큰 울림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본연의 욕구이자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소중한 마음을 강력한 에너지 삼아 우리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관계를 용기 있게 맺으며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모여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의미 있고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깊은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